나는 그날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받아들고 웃었다. 이 집이 제 거예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일 때 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던 순간이 시작됐다는 걸 몰랐다. 그 집주인, 낯선 할아버지가 죽기 직전 나를 상속자로 지목한 이유는 내가 그의 손녀라고 착각한 실수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실수가 내 삶을 파괴한 건 진짜 상속인이 나타난 순간부터였다. 그는 내 오빠였다. 혈육이 아니었다. 그는 나를 배신하고 그 집을 빼앗아가며 내 모든 비밀을 파헤쳤다. 그리고 나는 복수를 결심했다. 그 복수가 나를 괴물로 만들었을까? 아니면 그를. 서울에 비가 내리는 오후,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가슴이 터질 듯 설레었다. 김지은 씨, 확인해 보세요. 이 한옥집은 이제 당신 거예요. 변호사의 말에 나는 서류를 다시 펼쳤다. 주소는 종로구의 오래된 골목, 내가 어렸을 적 꿈꾸던 그 동네였다. 할아버지, 김영호 씨, 나는 그를 본 적도 없었다. 그런데 왜 나일까? 변호사는 어깨를 으쓱했다. 영호 씨가 혼수 상태에서 지은이라고 중얼거렸대요. 당신 이름이랑 비슷해서. 실수로 지목된 것 같아요. 실수. 그 말이 아직은 웃겼다. 나는 평범한 28살 직장인, IT 회사에서 코딩만 하며 사는 여자였다. 부모님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나는 홀로 서울에서 버티고 있었다. 이 집은 내 인생의 기적 같았다. 세입자 없이 비어있는 한옥, 가치만 20억. 나는 그날 밤 지하철에서 서류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겠네. 집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아침이었다. 종로의 좁은 골목, 비가 그친 하늘 아래 한옥이 서 있었다. 나무 문이 삐거덕 열리자 먼지 쌓인 마루와 오래된 가구가 나를 맞이했다. 우와, 진짜 내 거야. 나는 방방 뛰며 집 안을 누볐다. 뒷마당에 작은 정원이 있었고 창밖으로 남산타워가 보였다. 그날 나는 회사에 사표를 냈다. 이제 프리랜서 할게요. 집값 걱정 없이.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상속 절차를 밟는 중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은 씨, 문제가 생겼어요. 또 다른 상속 주장이 들어왔어요. 나는 웃었다. 누구요? 차고잖아요. 아니에요. 진짜 손자예요. 김민준 씨 해외에서 왔대요. 민준. 그 이름이 처음 들렸을 때 나는 그냥 넘겼다. 하지만 그는 나타났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30대 초반, 날카로운 눈매와 완벽한 수트 차림의 남자였다. 누나, 그는 그렇게 불렀다. 오빠. 무슨 소리예요? 나는 당황했다. 그는 서류를 내밀었다. 할아버지 DNA 테스트 결과. 우리는 쌍둥이예요. 엄마가 당신을 버렸어요. 그 순간 내 세계가 무너졌다. 엄마. 나는 고아였다. 부모님 사고로. 아니, 그게 거짓말이었다. 민준의 말에 따르면 우리 엄마는 할아버지의 딸, 영호 씨의 사랑을 피해 도망쳤고 나를 버린 채 그를 키웠다. 할아버지는 당신을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실수로. 당신을 손녀로 착각한 거죠. 나는 아들이에요. 나는 믿을 수 없었다. DNA 테스트를 요구했고 결과는 맞았다. 우리는 혈육, 하지만 왜 나일까? 왜 28년 동안 모른 채? 민주는 미소 지었다. 이제 같이 살아요, 누나. 그 집은 우리 거니까? 그날 밤 나는 한옥 마루에 앉아 울었다. 배신의 시작이었다. 민주는 상속을 포기하라고 압박했다. 할아버지는 나를 원했어요. 당신은 실수일 뿐.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나는 거부했다. 법적으로 내 거예요. 그는 웃었다. 법. 돈이면 다 돼요. 복수의 씨앗이 싹텄다.
나는 몰랐다. 이 집이 숨긴 비밀이 우리 가족의 어두운 과거를 드러낼 줄은. 민준이 집에 들어온 건 상속분쟁 소송이 시작된 지 일주일 후였다. 임시로 같이 살아요. 법원 결정까지 그의 말에 변호사는 동의했다. 나는 반대했지만 소송 비용이 부담스러웠다. 좋아요. 하지만 내 방은 건드리지 마세요. 한옥 생활은 어색했다. 민주는 매일 아침 커피를 타주며 웃었다. 누나, 어렸을 적 기억나? 엄마가 당신을 버린 날 나는 울었어요. 그의 이야기는 세밀했다. 엄마는 할아버지의 재벌 그룹 영호그룹의 후계자 압박을 피해 도망쳤고 나를 길에 버린 채 그를 데리고 해외로 갔다. 할아버지는 엄마를 용서 못했어요. 그래서 나를 키웠죠. 당신은 잊힌 존재. 나는 밤마다 악몽을 꿨다. 버림받은 기억. 아니, 내 기억은 부모님의 따뜻한 품이었다. 그 사고. 진짜였어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가짜예요. 할아버지가 조작했어요. 당신을 숨기려고. 충격이었다. 할아버지는 나를 보호하려 했지만 실수로 상속을 지목한 거였다. 민주는 증거를 보여줬다. 오래된 편지, 엄마의 일기. 이 집에 다 있어요. 뒷방 서랍장. 나는 그날 밤 서랍을 열었다. 먼지 쌓인 상자 속 사진 한 장이 젊은 엄마가 나를 안고 웃는 사진. 뒤에 적힌 글씨, 지은아, 미안해. 민준이와 함께 살아 눈물이 흘렀다. 배신이었다. 내 삶 전체가 거짓. 다음 날 민준과 대치했다. 왜 이제야 나타난 거예요? 그는 한숨 쉬었다. 할아버지가 막았어요. 그는 당신을 증오했어요. 버린 딸의 딸이라고. 그의 말은 설득력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 스치는 야심. 영호그룹의 후계자. 그는 이 집을 넘어 그룹 지분을 노렸다. 소송은 길어졌다. 나는 프리랜서로 버티며 변호사를 고용했다. 민주는 누나, 포기해. 내가 다 줄게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밤에 그의 전화를 엿들었다. 네, 집은 확보했어요. 할아버지 비밀도. 그 여자한테 덮어씌울게요. 비밀. 나는 조심스레 조사했다. 할아버지의 과거, 20년 전, 그룹의 횡령 사건. 누군가 희생양이 됐다. 내 부모님 사고가 그 커버업이었다. 민준이. 그는 그 사건의 공범일 수 있었다.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노트북을 훔쳐봤다. 암호 풀기 쉽지 않았지만 IT 스킬로 성공. 파일 속 할아버지의 유언장 스캔본. 민준에게 모든 걸 주되 지은의 몫은 숨겨라. 그녀는 무죄다. 민준이 날 배신한 게 아니었다. 그는 날 보호하려 했나? 아니, 그 파일 끝에 지은을 제거하라. 그녀가 알면 안 돼. 그날 나는 칼을 쥐었다. 한옥 부엌에서. 하지만 내리지 않았다. 대신 계획을 세웠다. 그를 파괴할 계획. 민준의 비밀이 풀리기 시작한 건 영호그룹의 감사팀이 집을 방문한 날이었다. 김민준 씨, 횡령 의혹 조사해요. 그들은 서류를 뒤졌다. 민준은 창백해졌다. 누나, 도와줘. 이건 오해야? 나는 웃었다. 오해. 당신이 할아버지 죽음에 연루됐다는데 감사팀이 가져온 증거, 할아버지의 병실 CCTV. 민준이 주사기를 쥔 장면. 독극물. 아니에요. 영양제였어요. 그는 소리쳤다. 나는 그날 모든 걸 알았다. 5년 전 할아버지가 쓰러진 날 민주는 그룹 지분을 노리며 독을 넣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대신 할아버지는 혼수 상태에서 나를 상속자로 지목. 그 실수가 민준의 계획을 망쳤다. 당신이 살인자,
나는 물었다. 그는 무릎 꿇었다. 누나, 엄마 죽음 때문이야. 할아버지가 엄마를 죽였어. 20년 전 사고로 위장한 살인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는 할아버지의 명령으로 사라져야 했고 민주는 그 복수를 꿈꿨다. 나는 당신을 지키려 했어? 하지만 집이, 그룹이 필요해. 배신의 깊이가 드러났다. 나는 그를 용서할 뻔했다. 우리는 쌍둥이, 같은 피 하지만 그의 노트북에 또 다른 파일, 내 이름으로 위조된 횡령 서류. 지은을 희생양으로. 그녀가 모든 걸 뒤집어쓰게. 그는 날 팔아넘기려 했다. 감사팀에 날 밀어넣어 자신은 깨끗하게. 나는 분노했다. 당신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어. 부모님 사고도 고아 생활도. 다 당신 가족 때문. 소송은 뒤집혔다. 나는 증거를 제출했다. 민준의 횡령, 살인 미수. 그는 체포됐지만 풀려났다. 돈으로 해결해서 그의 미소가 섬뜩했다. 나는 복수를 실행했다. 첫 번째, 그의 연인을 꼬셨다. 클럽에서 만난 그녀, 민지의 비밀을 캐냈다. 민준 씨, 지은 씨를 죽이려 해요. 그녀는 믿지 않았지만 내가 보여준 증거에 무너졌다. 민지는 그의 약점, 그룹 내 스파이. 두 번째, 언론의 유출. 익명으로 영호그룹의 어두운 과거. 주식 폭락, 민준의 이름이 오르내림. 하지만 그는 반격했다. 내 아파트에 불이 났다. 우연이야, 누나, 그의 전화 목소리. 나는 한옥으로 돌아갔다. 그곳이 전장이었다. 한옥의 밤은 길었다. 민준이 돌아온 후 우리는 적대적 공존을 했다. 누나, 그만해. 같이 나눠. 하지만 그의 손은 떨렸다. 나는 그의 약점을 쥐고 있었다. 민지의 증언 녹음, 그룹 횡령 증거.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 민주는 위험해. 지은아, 내가 지켜야 해. 할아버지는 날 보호하려 했지만 그의 죄도 컸다. 엄마 살해 주범. 나는 악마였어. 가족 전체가 썩어 있었다. 나는 결정했다. 복수, 하지만 완전한 파괴가 아닌. 민준을 무너뜨리고 그룹을 무너뜨려. 계획은 세밀했다. IT 해커 친구를 동원, 그룹 서버 해킹. 내부 문서 유출, 할아버지의 범죄, 민준의 공모. 뉴스 헤드라인, 영호그룹 회장, 딸 살인 의혹. 민준은 광기 어린 눈으로 찾아왔다. 당신 지디지. 왜? 우리는 피를 나눴어. 나는 칼을 들었다. 당신이 날 버린 피야. 엄마가 날 버린 게 아니라 당신 가족이 날 죽인 거? 그는 웃었다. 그럼 같이 죽자. 그는 주사기를 꺼냈다. 같은 독, 할아버지처럼 우리는 싸웠다. 마루가 부서질 듯 흔들렸다. 나는 그의 팔을 베었다. 피가 흘렀다. 멈춰. 나는 당신 오빠야. 그 순간 티스트. 민지가 문을 열었다. 지은 씨, 민준 씨가. 당신 엄마를 죽인 게 아니에요. 그녀의 손에 편지. 엄마의 진짜 유서. 지은아, 민준을 지켜. 할아버지는 무죄. 내가 도망친 거야? 모든 게 뒤집혔다. 엄마는 자살, 할아버지는 죄책감으로. 민준의 복수는 허상. 그는 울었다. 내가 잘못 알았어. 하지만 너무 늦었다. 경찰이 왔다. 유출로 그룹 파탄, 민준 체포. 나는 자유, 하지만 공허. 재판날, 서울법원은 기자들로 가득했다. 민준은 수갑 차고 서 있었다. 누나, 미안해. 이 그의 눈은 텅 비었다. 나는 증언대에 섰다.
그는 내 오빠예요. 하지만 배신자. 판결, 민준, 횡령 유죄. 10년 그룹은 해체됐고 나는 집을 팔아 새 삶을 시작했다. 제주도로. 바다 보며 사는 평범한 삶. 하지만 트위스트가 있었다. 감옥에서 온 편지. 민준의 누나, 엄마 일기 다 안 보여줬어. 마지막 페이지, 지은이 진짜 범인. 그녀가 날 밀었어. 충격. 내 기억, 어렸을 적, 엄마와 다툼. 계단에서. 밀었나? 아니, 사고. 하지만 민준의 증거사진. 내 손이 엄마를. 나는 무너졌다. 복수는 내 죄를 드러냈다. 나는 범인이었다. 민준은 날 보호하려 한 거? 결말은 회색. 나는 제주에서 칼을 쥐었다. 자살. 아니, 민준을 구출할 계획. 또는 함께 추락. 사람들은 논쟁할 거야? 누가 옳았나? 나는 피해자. 가해자. 한국 드라마처럼 우린 다 회색. 그 집, 그 상속 실수가 우리를 파괴했다. 하지만 자유롭게 했다. 어쩌면